안녕하세요. 오늘은 즐거운 금요일이고요. 우태민 지혜족보 채널에서 세력을 의미하는 듯한 게시물을 올리셨길래 좀 그 내용을 잠깐 얘기 드리고 또 제 내피셜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이제 공상이니까요. 상상이니까 믿지 마시고요. 그냥 저런 내용도 생각해 볼 수 있겠구나, 이렇게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태민 선생님이 뭐라고 썼냐면 6만 달러에서 계속 비트코인이 이렇게 걸쳐 있는 게 뭔가 이상하다. 이게 가격이 올라가려고만 하면 자꾸 내려오거든요. 6만 달러 선에서. 이게 그들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누군가가 비트코인을 테스트하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뭐 그런 테스트를 하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꾸 세력이라고 써서 좀 이상한데, 하여튼 그분들께서 뭔가 본인이 비트코인을 이제 축적을 하려고 하는데, 뭔가 여기 다른 세력이나 이제 개인들이 이렇게 붙어 있으면은 좀 귀찮고, 가격이 올라갈 때 본인이 더 비싼 값에 매수해야 되고, 그런 가격적인 손해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떨쳐내고 매수하고 싶을 수가 있잖아요. 아마 그런 의미로 이런 내용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테스트 중일 때, 이제 단기 투자자나 비트코인 비관론자는 이 테스트 중일 때는 좀 신나 있겠죠. 뭐 비트코인이 약세를 보이니까. 그러나 비트코인은 그런 비트코인 비관론자와 단기 투자자를 집단 학살하면서 여기까지 오는 거다. 사실 그게 맞죠? 저희가 그전 차트를 보면 여기서 얼마나 많은 단기 투자자들이 손해를 봤을 거면, 물론 이제 손해가 막심하고 큰 충격이셨겠지만, 일단 비트코인의 차트로 봤을 때는 그렇다는 거죠. 단기 투자자들이나 비트코인 비관론자를 부끄럽게 만들면서 올라온 가격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주의하라고. 그러니까 그냥 장투하라는 얘기겠죠. 매수를 꾸준히 하고, 그런 의미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샘스모라고 굉장히 비트 맥시인데 한국에 왔나봐요. 그래가지고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주 내용도 앞서 제가 말씀드린 맥락이랑 똑같거든요. 지금 가격이 이제 좀 지지부진한 이유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것 같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2100만 개로 한정된 수량으로 되어 있고, 이 중에 약 300만 개는 이제 사토시 나카모토나 뭐 이런 걸로 해서 분실된 걸로 추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1800만 개잖아요. 이것도 1800만 개도 시장에 다 유통되는 건 아니고, 제가 알기로 시장에 한 뭐 180만 개 이 정도만 유통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래소에서 유통되는 양 자체가. 그러면 나머지 뭐 1000만 개 넘게는 지갑에 이제 잠들어 있다는 거죠. 어쨌든 2100만 개 중에 300만 개가 분실된 걸로 치고, 그러면은 가용한 비트코인의 개수는 1800만 개인데, 그 중에 지금 블랙록에서 ETF로 흡수한 게 아마 90만 개라고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올해 그러면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거의 100만 개는 채울 거 아니에요? 100만 개를 채운다고 봤을 때, 이게 뭐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신상품이 나왔기 때문에 수요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수요가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저희 비트코이너들이 생각했을 때는 초기에는 사람들이 지금도 비트코인을 완전히 이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수요가 어느 정도 지지부진하다가, 이 비트코인에 대한 이해가 이제 블랙록이나 뭐 피델리티나 이렇게 홍보를 하고 투자자문사한테도 교육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제 고객들한테 이제 홍보를 하게 되면, 이제 수요가 계속 지속적으로 점진적으로 올라갈 거라는 거죠. 여기 더 올라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ETF가 반짝하는 수요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좀 비관적이고, 저는 생각했을 때 ETF는 이제 시작이고, 많은
전 세계인들한테 이렇게 수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비트코인이. 그러면 이제 올해 블랙록을 비롯한 ETF에서 100만 개를 ETF로 빨아들였다고 생각을 하면 지금 90만 개 정도인데 현재는요. 그러면 이제 1800만 개를 가지고 이게 몇 년 동안 단순하게 계산해도 1년에 이 수치만 100만 개씩만 ETF로 흡수해도 18년이면 더 이상 비트코인이 없어요. 18년 지나면.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그 수요 곡선이 이렇게 좀 S자 커브를 그리면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수요가 200만 개, 내후년에는 300만 개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면 지금 3년치만 따졌을 때에 600만 개잖아요. 물론 이렇게 꼭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요. 뭐 100만 개, 120만 개, 150만 개 이 정도 수준으로 올라갈 수도 있지만 어쨌든 1800만 개라는 수량이 굉장히 적은 수량이고 이거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하나씩 가질 수도 없는 수량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직 잘 모르고 있고 ETF에서 엄청나게 빨아들이는 사실도 조금 너무 놓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계속 사시라, 축적하시라, 그렇게 말을 하고 싶다는 거죠. 이제 모든 지표들이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을 가리키는데 지금 사람들은 너무 매도 주체에 초점이 맞춰져서 이 상승할 거라는 걸 좀 잊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비트코인은 지금 10만 달러에 있어야 정상인데 사람들이 여기에 너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할인된 가격 6만 달러에 판매 중이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인터뷰 중에는 내년 안에 100만 달러를 가야 할 수 있다고 말을 하긴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한번 인터뷰 마무리 지을 때 멘트를 한 게 3, 4년 내에 100만 달러, 10년 내에 300만 달러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뭐 2030년 경에는 14억, 그리고 10년이면 2030 한 5, 6년 약간 여유 있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되면 한 40억 되려나요?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죠, 샘스모는. 저도 이렇게 봐요. 저도 이렇게 보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뭐 1억이 되든 8천이 되든 계속 사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앞에 그 우태민 선생님이 말한 약간 음모론적 관점을 다시 이제 되짚어 보면 지금 가격대가 이 가격대에서 계속 머물고 있거든요. 6만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8천만 원 정도예요. 그래서 여기를 계속 테스트하는 것 같다는 얘기예요, 우태민 선생님은. 이게 그 관점에서 꼭 그렇다는 게 아니고 상상력을 펼쳐보자면 그 관점에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아직 비트코인을 이해했다면 이해한 사람들은 지금 가격에서 많이 매수를 할 텐데 제 생각에 그 회사나 어떤 연기금이나 하여튼 비트코인을 ETF로 샀던 주체들이 비트코인에 대한 완벽한 이해는 없고 약간 투자 관점에서 볼 때 김승호 회장님처럼 비상관 자산을 배분하는 정도, 그러니까 주식이 올라가면 비트코인이 뭐 좀 떨어지고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뭔가 역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일정량을 배분하는 정도로 투자를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추측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매력적인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회사나 연기금이나 하여튼 기관에서 이제 수요가 잠시 스탑한 걸로 보이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블랙록의 CEO인 레리 핑크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정확한 그 속성을 얘기했어요. 나라의 로컬 화폐의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원화를 가치 절하시킬 수가 있잖아요. 통화량 증가나 뭐 이런 거로 해서 재정 지출을 확대하거나 이제 그런 거에 관계없이 비트코인은 국제적인 자산이다, 이렇게 레디 핑크가 인터뷰 나와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게 좀 굉장히 정확한 표현이에요. 어떤 환율 정책에 휘둘리지 않고 내 재산을 온전히 보관할 수 있는 자산이거든요, 비트코인은. 그래서 레디 핑크처럼 뭔가 ETF를 취급하는 쪽에서 확실한 이해가 있고 그거를 이제 그 고객층, 뭐 투자자문사나 이쪽에 이제 교육 홍보를 하게 되면 투자자문사에서 이제 자문을 할 때 고객들한테 좀 더 비트코인의 할당을 좀 높일
것을 좀 추천을 하겠죠. 그런 식으로 될 것 같고, 이게 아까 음모론의 관점으로 다시 가자고 하면 여기가 무너질지 안 무너질지를 좀 지켜보지 않을까. 왜냐면 비트코인을 이해했다면 지금 사야 되거든요. 매력적인 가격이기 때문에. 근데 계속 매수세가 안 들어오고 있다는 거는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기들이 운용하는 그 기금에 얼마까지를 할지 말지를 결정할 때 이 자산을 비트코인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비트코인이 과연 우리가 이거 어느 정도까지 배분을 할까를 고려할 때 이 가격 변동이나 가격의 하방이 무너지는 거를 조금 테스트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손해보기 싫다 이거죠. 그래서 이 라인이 조금 한동안 정말 지겹도록 이 라인에 머무지 않을까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라인이 오래되면 근데 저는 조금 개인 투자자 중에 일부는 좀 매도가 나올 거기 때문에 뭐 55나 그러니까 US 달러로 55K 정도까지도 뭐 이렇게 하락을 해서 또 거기서 좀 횡보를 하다가 이제 뭐 기관들이 회사나 이제 연기금이나 이 정도 테스트 해봤는데 뭐 11월까지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 가격은 안 무너져 55K는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기금의 할당량을 좀 더 높여도 되겠어 하면 그때부터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1억에 사신 분들이 너무 힘들어 하시길래 한번 말씀을 드렸고 가격이 올라간다고 하는 거는 저는 확신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지인들한테도 사라고 말을 했고 저희 부모님도 샀어요. 그러니까 갖고 계시면 적어도 내년 여름까지 갖고 계시면 손해는 절대 안 보거든요. 물론 절대란 말을 쓰면 안 되지만 어쨌든 그래프 사이클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돈을 투자하셨던 작은 돈을 투자하셨던 좀 마음을 좀 여유 있게 가지고 투자하는 동안을 좀 잘 견디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말 잘 보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